열심히 하는데 왜인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해도 흘려듣고 의견을 내도 묻히고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볍게 여겨지는 그 느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딱 꼬집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 그 답답함. 오늘 그 이유를 심리학으로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현준 씨는 회사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자기 의견이 묻히고 팀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굳은 일이 몰리고 승진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빠졌습니다. 현준 씨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 동료들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처음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솔직한 선배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준아, 너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패턴이 있어. 그 말이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은근히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학습해요. 한번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엔 더 무리한 부탁이 오거든요. 한번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엔 더 불합리한 상황이 와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패턴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현준 씨는 거절을 못했어요. 누가 부탁하면 항상 들어줬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 순간 상대방의 뇌는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경계가 없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려워요. 선을 넘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선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싫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참고 넘어간 게 이번 주에만 몇 번이나 되나요? 그 숫자가 지금 당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쉽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경계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고 이건 있어도 되는 것들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거거든요. 의견을 물어보면 항상 상대방 의견에 맞춰주고 어디 갈지 정할 때 항상 아무데나 좋아요를 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마저도 먼저 양보하는 패턴. 이게 배려처럼 보이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소거 행동이라고 불러요.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행동이거든요. 사람들은 의견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을 편하게 여기지만 존중하지는 않거든요. 존중은 내가 뚜렷한 사람일 때 생겨요. 내 의견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생기거든요. 현준 씨는 점심 메뉴 하나도 항상 남이 정하게 뒀어요. 아무데나 좋아요가 입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뚜렷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이 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인간은 상대방의 불안을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눈치를 과하게 보거나 말을 하다가 자꾸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면서 의견을 바꾸거나 칭찬받으면 과하게 기뻐하고 비판받으면 과하게 무너지는 것들. 이런 행동들이 나는 지금 당신의 평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심리학에서 지위 신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인간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지위를 판단합니다. 불안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낮은 지위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낮은 지위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덜 존중받게 됩니다. 이게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처리거든요. 현준 씨는 발표할 때 습관적으로 맞죠? 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너무 자주 물었고 상사 표정을 계속 살폈거든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어요. 확신 없는 사람의 말은 무겁지 않거든요. 네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이유인데 자신을 과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당합니다. 왜 늦었는지 길게 설명하거나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변명처럼 늘어놓거나 부탁을 거절할 때 이유를 너무 길게 대는 것들. 이게 왜 문제냐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나는 당신이 납득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 패턴이 있는데 간결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거든요.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이번엔 어려웠어요. 못 가요가 아니라 그날은 안 돼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현준 씨는 5분짜리 지각을 30분 동안 설명했어요. 그 30분이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남긴 겁니다. 5번째 이유는 공로를 스스로 지우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을 했을 때 팀워크 덕분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의 뇌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 사람 스스로도 별것 아니라고 하네.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해요.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에이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겸손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당신을 봅니다. 6번째 이유가 가장 핵심인데 존재감이 아니라 유용함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무시당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줄 때만 관계가 유지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항상 맞춰주는 사람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보기 시작해요. 기능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신경 안 쓰는 게 기능이니까요. 존중받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해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을 유용함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거든요. 현준 씨는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씩 바꿨습니다. 거절을 연습했고,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설명을 줄였고, 칭찬을 그냥 받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달라진 건 현준 씨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은근히 무시당하는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계를 만들고 뚜렷한 의견을 갖고 불안을 숨기고 간결하게 말하고 공로를 지우지 않고 유용함이 아닌 존재감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거든요.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다음번에 칭찬을 받으면 에이 별것 아니에요 대신 감사해요.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말해보는 것. 그리고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건지 그 댓글 하나가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거거든요.